선택 2024 우리 지역 우리 후보 앞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재윤경 후보 만나봤고요. 사천남의 하동 선거구 출마한 후보자 계속해서 만나봅니다. 이번엔 기호 2번 국민의힘 서천호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거구 통합 2012년 이후로 계속해서 보수정당 후보의 무패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선거구입니다. 서천호 후보께서 이제 이곳에 국회의원 출사표를 내셨는데 요즘 지역민들 만나보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과 후보에 대한 지지, 신뢰 등등에서 좀 어떤 이야기 많이 들으십니까? 많은 시민들께서의 물가 불안, 되게 이제 원인으로 해서 정말 지역 경제가 안 좋다. 예. 또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이 된다. 특히나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좀 잘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질책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민생 경제는 우리 뒷전으로 하고 다수당의 그 위치를 점해서 소위 말하는 우리 의회 독재라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데 대해서는 많은 우려와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집권당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입장에서 큰 책임감을 가집니다. 예. 서천호 후보하면 처음에 이제 떠오르는 이미지는 아무래도 경찰 그리고 공무원 이런 이미지일 텐데 말씀대로 그런 상황들 때문에 정치에 처음으로 도전 의사를 밝히신 겁니까? 어떤 총선 출마에 대한 이유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질문의 취지를 제가 잘 이해를 합니다. 네. 우선 이제 정치 경력이 없기 때문에 정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겠냐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선입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포괄적 개념에 있어서의 정치는 이제 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창출한 다양한 이익을 정당한 정의로운 절차로 분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이런 철학을 이해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검증된 사람이라면 소위 말하는 여의도 정치 경력이 없더라도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자질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수천 명 이상의 조직 관리도 했는 경력이 있고요. 또 국가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그런 경력도 있고 또 중앙정부의 각종 소위 협의 과정도 거치고 그래서 포괄적 의미의 정치는 30년 동안 익혀왔기 때문에 지금 정치한다고 해서 나서지도 않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찌됐든 첫 정치 도전이기 때문에 공천 과정도 사실 이게 매끄럽지는 않아서 후보자에게는 좀 험로했는지 이것도 궁금하긴 한데 최상화 예비후보가 경선을 같이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경선에서 탈락한 이후에 탈당하고 무소속 후보로 이제 상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수 성향간의 후보로도 이제 대결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것은 공천 과정 갈등이 완벽하게는 봉합이 안 됐다는 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어떤 상황인 건지 이것도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어떤 선거이든 공천 과정이 완벽하게 깔끔하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여당의 공천 과정이 지금의 여당이든 과거의 여당이든 비슷한 그 사례를 겪었다고 보는데요. 그만큼 이제 여당에는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로 진행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난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한 분 외에는 전부가 당의 최종 결정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심정적으로는 모든 경선자들이 저를 지금 긴직 간접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모두 다 고마운 용단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같은 공천 과정을 통해서 새삼 시민들께서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와 유문이 얼마나 큰지를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또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앞으로 저희 앞으로의 활동에 기초적인 잣대로 삼을까 합니다. 예. 자,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 재윤경 후보 그리고 무소속 최상화 후보보다 더 많은 표를 획득하셔야 되는데 이 두 후보를 서천호 후보께서 평가를 해보신다면 어떤 후보들입니까? 두 후보도 모두 여러 측면에서 매우 뛰어난 자질과 능력을 가진 후보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또 평가를 하시라는 그런 주문을 하시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재윤경 후보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특히 또 지금 현재 이재명 당대표 성남시장 시절부터 여러 가지 친분 관계를
싸웠던 부분은 알려져 있고요. 또 지금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중 한 사람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정당 활동을 하면서 당 대표와 소위 친밀한 교감을 가진다는 것은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상화 후보 역시 당뇨 출신으로 좋은 성장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시장 선거에도 출마했던 경력이 뭐 유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두 후보에 대한 최종 평가는 유권자들 몫이기 때문에 예. 어떤 선택을 하든 모두가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4월 10일에 그 평가가 어떤 것인지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앞서 재윤경 후보에게도 제가 공통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사천, 남해, 하동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각 지역 3가지씩 다 분리해서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천시입니다. 아무래도 우주항공청 개청 때문에 지금 관심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이제 인력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 정주 여건, 이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어떻게 살아가게 할 것인지 이런 고민들도 많이 뒤따르고 있는데 서천 후보께서는 좀 어떤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지난 3월 14일 날 사천시청에서 인력 유치와 관련된 채용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수백 명이 몰려서 대성황을 이룬 것으로 알고 있고요. 19일, 22일에도 서울 대전에서 설명회가 있었는데 아마 열기가 상당히 뜨거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유치와 관련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지금 봅니다. 예. 다만 이제 그 유치된 인력을 어떻게 사천 지역에서 머물게 할 것인지 하는 정주 여건 부분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사천시와 협의를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우주항공 특별광역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을 제정해서 정주 여건이라든지 각종 인프라 구축에도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사천에 이제 우주항공청 관련 질문 드렸고요. 이제 남해로 가보겠습니다. 남해와 여수를 연결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이 사업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8.09km의 도로, 5.76km의 해저 터널을 포함해서 왕복 4차로로 구축될 예정입니다. 20여 년 넘게 기다려왔던 수건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지역민들이 또 기대하고 있는 것은 관광 활성화, 이 대목도 될 것인데 터널 완공 이후에 특히 이제 여수 같은 데 보면 관광객 수도권에서 정말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터널이 완공이 되면은 이 관광객들 우리 남해 쪽으로도 좀 흡수할 수 있는 이런 기대도 분명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좀 어떤 생각 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여수에서 남해를 오자면 지금 현재는 1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근데 해저 터널이 완공이 되면 10분대의 생활권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본질적으로 보면 이 해저 터널의 완공은 그야말로 경제적인 유발 효과뿐만 아니라 지역의 행정적인 또 사회적인 정치적인 의미가 꽤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관광 자원을 유치하는 부분은 여수가 관광지의 끝자락이 아니라 남해가 관광지의 종착점이 될 수 있도록 도로를 확충하거나 아니면 관광지 제반 시설을 보완하거나 또 각종 인프라를 확충해서 정말 국민 휴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 여수와 남해를 비교해 보면요, 후보님 아무래도 이 교통 수도권에서 내려온 데 있어서 불편한 점도 있고 시간도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남해에서는 아마 서울까지 가면 한 5시간 정도 걸리는 것이고, 근데 이제 해저 터널이 되면은 빠르게 이제 여수를 통해서 공항도 이용하고 KTX도 있다 보니까 더 빨리 이제 관광객들이 이동할 수 있다. 이런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죠. 그렇죠. 네. 이제 접근성도 좋아질 뿐더러 거기서 머물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천 그리고 남해에 대해서 질문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하동으로 가보겠습니다. 갈사만 산업단지 그리고 대송 산업단지, 이게 하동군의 미래인지 아니면 애물단지에 불과한 건지 후보께서는 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다 같습니다. 두 가지 답니다. 예. 현재는. 예. 지금 현재로는 애물단지화돼 있고요. 그 애물단지지만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해법을 제시하냐에 따라서는 미래 비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갈사만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포함한 미래 산업이
미래선과 관련된 대기업이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우주 항공 산업과 연동해서 해법을 찾게 되면 반드시 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자동차 산업을 흔히 말할 때 그 부품 1차, 2차, 3차 밴드 부품 산업이 2만 5천 개 전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 항공 산업은 그보다 훨씬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4천만의 이 우주 항공 산업이 아니라 하동에 있는 갈사만 대송상단도 그 영향권 안에 들게 되고 또 지금 애물단지로 되어 있는 이 지역도 빠른 시간 내에 해소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은 애물단지입니다만 이걸 다시 좀 추진력을 넣어서 좀 전진하게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상간을 개간해서 선지를 개간해서 그래서 뭐 옥토를 만들다든지 택지를 만들다든지 아니면 위락시설을 만드는 것과 같이 지금 애물단지 같이 보이는 그 산단이라도 어떤 역량을 쏟아붓느냐 또 어떤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는 큰 미래 비전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 대목에 잘 모르는 부분도 있기도 하거니와 앞서 이제 민주당 재윤경 후보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똑같은 질문이었는데 뭔가 이 답변의 내용은 또 다른 결인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혹시 뭐 추가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상을 놓고 실망할 게 아니라 지금의 드러나는 현상을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저는 정치인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갈사만 산업단지, 대송 산업단지 해결책까지 서천호 후보에게 말씀 들어봤고요.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밝힌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을 텐데 어느덧 시간이 지금 2주하고 조금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긴장도 좀 많이 하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모든 정치는 선거 마무리될 때까지 긴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정치 참여인데도 벌써 그런 또 마인드를 견제하고 계시는군요. 자,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천, 남해, 하동 이 동시에 발전을 위해서 후보자께서 이제 유권자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아무래도 이제 공약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더 이해하기 빠를 것 같습니다. 유권자들께서는요. 서천호 후보의 대표 공약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니 해도 우주항공산업입니다. 우주항공산업. 그래서 이제 사천을 중심으로 한 광역 100만 우주항공도시 구축이 제 목표이기도 하고 또 우리 지역의 공약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국가 경제 발전 구조 사이클에 볼 때도 꼭 필요한 그런 산업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경남을 보면 동북권은 방산 산업이 지금 현재 핫 이슈로 돼 있고요. 또 경남 서북권은 우주 항공 시대가 열리는 시점입니다. 아시다시피 우주 항공 시대는 사천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산업이 아니라 국가 정체가 열정을 다해서 이루어야 되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뭐 4천만 원의 문제라기보다는 경남 나아가서는 국가에서 다 관여하고 또 이 경제 과제를 달성해야 되는 그런 임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공약은 사천이 중심이 된 세계적인 우주 항공도시 100만 광역도시를 만드는 것이 제1 공약이기도 하고 사천 남해 하동에 같이 휴회를 누리는 그런 공약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천 남해 하동이 거리는 좀 어떻습니까? 다 이렇게 붙어 있습니까? 어때요? 사천 남해 하동 특히 이제 사천은 이렇게 집약전 도시인데 하동이나 남해는 길쭉하게 이제 도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동 거리가 사실은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우주 항공 산업과 관련돼서 그 모토로 해서 해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도로 구조의 확장이라든지 도로 재설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세 공약으로 지금 제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간간히 질문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후보자 모두에게 저희가 똑같은 시간을 드려야 하고
그리고 최대한 또 유권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많이 제가 또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점, 예,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남은 게 오늘 마무리 말씀밖에 없어요. 그런데 남은 시간이 한 3분이 된단 말이에요. 좋습니다. 예. 뭐 어떤 질문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예. 아무래도 첫 정치 도전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유권자들 만나면 호응도 많이 받으시겠습니다만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좀 이런 것들은 아니다.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무슨 오해? 그러니까 만약에 후보자에게 보통 지금 실시간 댓글로도 앞서 민주당 재윤경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서천 후보도 마찬가지고 댓글이 극과 극입니다. 네네. 예, 그래서 오해를 만약에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본인 후보자가 생각했을 때 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제 오해 부분이라고 예. 이제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예, 한 언론에서도 또 입장을 예. 밝히신 적이 있더라고요. 네. 이제 사면복권 약속 사면이냐 예. 또 공천 신청하는 부분이 절차적 위반이냐 또 위반이다 하는 부분이 이제 비판적 시각이 있었고 그게 일부 언론에서는 문제가 제기됐던 사안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도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이 됐던 부분이고 예. 또 공천심사위원회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로 설명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어서 바로 이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TV를 시청하는 아마 이 순간까지도 정치권에 대한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실망이 깊다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서천호가 바꾸겠습니다. 사천남의 하동의 눈부신 발전,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영광, 또 특히 새로운 국회를 만들어가는데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저는 생애 적응 과정을 통해서 오직 나라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갈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공직자로서 그 사명을 이행하는데 한 점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뚜렷한 목적의식도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믿는 일, 해야 할 일, 하고자 하는 일에는 결코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그 일들은 오로지 남해 사천 하동의 주민을 받들고 알겠습니다. 지역 성장을 위한 몸부림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천 남해 하동 선거구에 출마한 기호 2번 국민의힘 서천호 후보 만나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